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소개할게요. 오늘은 말을 부수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말을 부수는 말. 언어 사용에 대한 책으로 알고 읽었습니다만, 사회 고발서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상황을 말이라는 소재로 낱낱이 까발립니다. 그래서 참 글을 읽고 이 책을 읽고 혹시나 해서 검색을 통해서 저자가 나오는 그 방송에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말보다는 이 책이 훨씬 수백 배나 더 과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말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곡되고 둔갑되는 권력의 언어를 해체하기라는 부제가 붙어서 2022년 9월에 나왔습니다. 예술사회학 연구자인 저자는 말할 기회 없는, 들어주는 이 없는 목소리의 불평등 시대의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결과와 동시에 원인을 분석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책입니다만 강력한 책이었습니다. 권력은 말할 기회가 넘치고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 공정의 시대의 불평등은 사회 전 영역에서 차곡차곡 쌓여만 간다. 속임수로 가득한 권력의 언어는 소수자, 약자의 언어를 봉쇄하고 그들의 연대를 방해한다. 오로지 제 고통만 생각하며 피해자 위치를 점령하여 크기만큼 억울함을 외쳐댄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는 입을 벌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과격한 표현들도 꽤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에이드리언 리치가 말한 압제자의 언어에 밟히지 않으려는 꿈틀거림으로 21개의 화두를 풀어냅니다. 21개의 화두를 주제 삼아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거칠고 날 것,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행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밈과 드림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격하고 이기는 화법이 범람하죠. 정치인은 매일 매시간 혐오의 언어를 적극 활용하여 정치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죠. 유아차, 유모차가 아니라 완경, 폐경이 아니라 성적 괴롭힘, 성희롱이 아니라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이 같은 사소한 언어들의 분투는 일상화되고 있지만 그런 현상을 거부하는 백래쉬란 말이 있죠? 역시 거셉니다.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에 따른 언어 사용 변화는 감지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권력의 언어에 의구심을 품고 저항하는 저항의 언어는 정확한 언어입니다. 아름다움을 지향하기도 하죠. 아름다움은 선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을 반추하는 거울과 같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고통을 통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이 두 문장은 시몬 베이유의 말입니다. 차별의 언어는 촘촘하고 일상적이다. 언어는 일상의 감옥인 동시에 해방구이기도 하다. 나와 타인을 공격하는 창이며 방패인 것이다. 연대의 끈이기도 하고 배척의 도구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21개의 화두를 차별의 언어와 그 언어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냉철하고 처절하며 날카로운 저자의 말에 베일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면서 말이죠. 창작의 고통은 모순을 내포한 말이다. 글쓰기는 다른 노동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다. 질병, 출산, 육체 노동은 덜 다루는 예술이다. 창조적 행위와 육체적 노동이 합쳐진 창작이 노동의 산물이란 인식은 부족하다. 창작과 출산이란 말은 서로 다르다. 출간 경력은 문제되지 않고 몸의 소통이 소외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출산이 일종의 죄값으로 여겨진다. 창작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폭로는 가장 긴 퍼포먼스 예술이 될지도 모른다. 노동은 죄값이 아닙니다. 서울대 노동자들의 파업의 공부의 피해만 강조되었죠.
공부에 피해를 준다는 말만 강조되었습니다. 감히 최고의 지성들이 공부하는 곳에 파업이라니. 공부에 권력을 부여한 것이죠. 볼모라는 말은 파업이나 시위를 비난할 때 등장하는 수사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된 노동은 공부를 못한 죄로 인식됩니다. 너도 나도 너무 그 말에 착하게 순응하고 있죠. 노동이 왜곡되고 노동자는 패배자로 모는 인식이죠. 육체와 정신 노동의 위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육체와 정신의 분리가 불가능한데도 말이죠. 노동은 인간 사회의 본질이며 가치의 권리 인식이 먼저입니다.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는 오히려 노동과 삶을 분리시키는 좋지 않은 말입니다. 산재는 기만적이고 불성실한 안전 시스템은 물론 자본주의적 계산과 논리 때문입니다. 수족 부리듯이라는 말은 손발을 멸시하는 표현이죠. 손과 뇌는 분리되지 않죠. 육체 노동은 값싼 노동이 아닙니다. 의술 역시 육체 노동에 가까운데 그건 또 예외로 치죠. 시간은 권력이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산업혁명 전까지 분 개념은 유럽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죠.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은 1748년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새벽 배송, 총알 배송, 신호 위반과 과속을 밥 먹듯 하는 배달 노동자, 택배 기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저도 참 이 새벽 배송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너무나 찔렸습니다. 내가 편할 때 누군가는 빠르고 다치고 죽어갑니다. 배달 플랫폼은 합리적인 듯하나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소통을 막죠. 배달 노동자들은 배송 사업자, 즉 플랫폼 종사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죠. 장애인들의 시간은 지체되어 그들의 삶을 감금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늙은 여성은 노파, 늙은 남성은 노옹인가요? 여성은 낡고 남성은 숙성됩니까? 뉴스 앵커는 나모여 3, 남성 50대 이상, 여성 30대 이하만 하는가요? 저출생 대책은 성평등을 우선시하여 남성의 삶을 건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노인을 비하하는 틀딱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보 진영에서도 나이든 사람을 유난히 무시하죠. 흰색이 선이라는 이미지는 르네상스 이후에 굳어집니다. 동양에서는 훨씬 이전이었고 색과 인종을 연결한 건 19세기의 노골적이었습니다. 고귀함과 미인의 기준이 백인이죠. 한국인의 인종주의도 심각합니다. 안산이 다문화 거리라면 이태원은 어떻습니까? 백인 결합은 글로벌 가족, 비백인 결합은 다문화 가정인지 고 홍세화 씨가 물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억울함에 공감 없는 공정은 내 억울함에만 집착하게 하여 폭력으로 번지게 합니다. 타인이 당하는 억울함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현재의 공정은 정의를 짓누르고 능력주의만 내세웁니다. 특목고는 스펙을 늘리고 특성화고는 산재 피해자를 늘립니다.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임대와 자가세대의 엘리베이터를 구분했습니다. 임대세대는 옥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바야흐로 합법적인 신분사회의 도래입니까? 사회는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추락을 우선 막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거주지, 학교, 인간관계의 격차를 벌리려는 중산유층입니다. 비유는 한 사람의 세계를 잘 보여주죠. 타인의 고통이나 상실, 애도를 모르는 정치인은 망언만 일삼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극우 정치인들은 망언을 쏟아대며 망각을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성폭력의 진실을 말한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호는 오로지 사기꾼 신세가 되었죠. 고 장자연 씨가 말한 성폭력의 진실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죠. 증언을 막기 위한 망언은 이어집니다. 그럴수록 증언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죠. 증언은 문학으로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김숨 작가의 한명 등 위안부 증언 시리즈는 대표적인 증언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증언한 여성들, 여성 투사들은 어머니로 용해되어 버리기 일쑤죠. 광주항쟁 가두방송을 했던 고 전옥주 씨는 고문과 투옥을 반복하다가 평생 감시를 당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은 해밍웨이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1926년 발간된 서문에서 거트루드 스타인의 말을 인용한 데서 나왔죠. 백인 남성 기준의 시작일 뿐입니다. 86세대는 학벌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반영하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학력, 인종, 젠더 권력은 모두 탈락하고 지금 세대만 남았나요? 21대 국회의원 100%가 대졸자이며 2년제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연을 포기하지 않는 건 진보도 마찬가지겠죠? 진보는 오히려 더 심한가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정체성 정치는 남성 정체성 정치입니다. 너무 보편이어서 우리가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가 아니고 오히려 너무 늦은 법입니다. 인권은 취향 문제가 아니고 차별은 의견이 아닙니다. 전환, 하이브리드, 융합, 트랜스 같은 말은 좋은 의미이지만 우리 몸에서만은 아니죠. 모든 차이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이어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성차별주의자들은 남성 혐오라는 말을 쓰므로 스스로를 피해자화합니다. 정치인들의 안이한 판단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한 역공을 돕죠. 정치권은 늘 남성의 권력 상실을 걱정하죠. 공적 영역에 여성의 자리가 없어서 여성은 엄마로서 자리를 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성에는 부정적 표현이 많죠. 시녀, 복부인. 그러나 효자상품 이런 건 또 다르죠. 모욕은 여성에게, 영광은 남성에게 주어집니까? 정치는 여성을 내부 식민지로 삼습니다. 1975년 프랑스에서 처음 여성부가 설치되었고 현재 132여 개 나라에 존재하는 여성부. 여성을 인간으로 보는 날이 온다면 그때 비로소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비혼동거 같은 경우도 많은데 가족의 정의는 이제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1933년 대전 엑스포를 맞아서 국민 일반 공모를 통해 도움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주로 여성에게만 쓰이죠. 가장은 주로 남성이고 여성의 노동은 없어도 되는 일 취급받고 있습니다. 가부장의 언어는 여성 노동자의 발화 언어를 꾸준히 왜곡시키죠. 2020년 7월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자 민주당과 서울시는 고소 피해자의 호칭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명명했습니다. 박원순의 보호를 위해서죠. 페미니즘 신학의 권위를 가진 강남순 씨는 박원순 추모를 해서 속임수 가득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저자는 비판합니다. 가해자의 변명이 피해자의 증언을 압도할 때 폭력은 합리화됩니다. 인간적이라는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 동물은 언제나 야만적이어야 했습니다. 동물 학대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간다움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는 생각입니다. 동물에게 폭력을 이어갈 때 인간은 계속 인간적인 걸 구별하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회장에서는 남성애가 압도하죠. 장애인의 이동권은 곧 생존권입니다. 출근길을 막지 않으면 그들의 외침이 마치 백색 소음에 불과합니다. 절름발이, 외눈, 눈먼, 깜깜이. 장애인 비하 언어의 습관적 사용을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제발 정치권에서부터요. 촌스럽다나 깡촌이란 말은 지방을 업신여기는 말이죠. 소비의 대상이 된 로컬에는 쓰레기가 모이고 에너지 생산시설만 들어선답니다. 이익은 도시로, 피해는 지역으로 가는 셈이죠. 한국의 생활 쓰레기는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85%는 산업 폐기물이며 그 중에 반 이상은 건설 폐기물이랍니다. 에코 슈머보다는 에코 덕션이란 말이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집값에 양극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혐오 표현이나 잘못된 수사가 만개하는 정치권이지만 정치 권력은 그런 상황을 정당화합니다. 무식해도 괜찮은 권력자들은 생각하지 않는 대중을 원하죠. 노동자들은 무식하면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소통의 장인 SNS는 곧 차별과 조롱의 장이기도 하죠. 언어를 망치는 정치인인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성차별주의자들은 집요하게 페미니즘을 공격합니다. 지배 권력은 소수자 이야기를 적극 외면하면서 망언만 일삼죠. 그들은 오직 말하는 존재이며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구호단체의 광고는 연대의식보다는 개인을 우월감에 빠지게 하죠. 아름다움에서 고통이 분리되면 노동과 예술도 분리되어 위계가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움이란 모든 구성원의 조화로운 협력의 결과물이죠. 아름다움은 분배와 돌봄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자본화되고 왜곡될수록 인간은 폭력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읽기 참 껄끄러운 책이었습니다.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용도 많았고요. 몰입하면서도 이건 좀 심하다 거부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조금 더 다가간 느낌입니다. 민주주의란 매우 불편한 제도 같습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배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치 권력의, 기득권의, 주류의, 남성의 언어를 잘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니까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합니다. 글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예, 부수는 말, 이라영 작가의 글, 왜곡되고 둔갑되는 권력의 언어를 해체하기, 해체하고 해부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래도 어떤 지적 자극,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자극, 조금 더 알아야 되겠고, 조금 더 냉철해야 되겠고, 조금 더 이성적이어야 되겠고, 조금 더 상식적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한 책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